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을의 결속과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의 모한박씨 일가의 세 차례에 걸친 마을 계획책에 담긴 의미는 조선시대 마을 개발의 의미가 성리학적 이념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한박씨가 사례가 종가를 중심으로 무형과 유형의 상징에 대한 개발이라면 마을 내부에서 작동한 개발을 위한 협동의 실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는 전라북도 남원의 순흥항씨 일가에 의한 택내리 개발이었습니다. 택내리 사례는 택내리의 순흥항씨 일가가 종가를 중점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종중 구성원의 협동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협동은 선영에 산재한 목재, 즉 송추의 관리와 운영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조선 후기 지역사회가 엘리트들의 자치를 위한 지배 질서를 다투었다는 선행 연구도 참고할 수 있지만 일편 당연하긴 하지만 경쟁만 있지 않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택내리의 사례는 가족 및 공동체 이론과 공유자산을 위한 제도 개발의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택내리 혹은 순흥항씨 공동체가 개발하고자 한 무형의 가치는 효, 유형의 공유자산은 송추였으며 이러한 호의 가치를 위한 협동한 사례를 제도 개발의 측면에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효가 상징하는 성리학적 가치에 따른 마을 개발이 있습니다. 택내리의 순흥항씨는 안양의 후손으로 영남과 한양에 세거하다가 15세기 말 남원에 입향했습니다. 안기가 남원에 기반을 갖고 있던 조양임씨 임옥산의 딸과 혼인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1497년 성종 10년이었습니다. 남원의 순흥항씨가 지역사회에 두각을 드러낸 계기는 안처순의 두드러진 행적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514년 중종 즉위 9년에 안처순이 문과에 합격하고 받은 합격증 홍패입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한양에서 요직을 역임하다 1518년 노모 봉양을 위해 낙향했습니다. 특히 그가 구례현감을 제수받고 낙향한 직후 1519년 훈구파에 의한 살인파의 대대적 숙청인 김효사가 발생하면서 살인의 화를 피하고 삶의 가치를 보존한 선비로 충성받았습니다. 남원으로 돌아온 그는 1521년 즈음 택내리에 사제당을 짓고 성리학 연구를 위해 소요했습니다. 사제당은 16세기 동안 성리학의 가치를 응축하고 있던 안처순의 위상에 따라 남원 순흥항씨 일가의 상징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대에 일어난 학자였던 김인우, 정철, 한준겸 등 명사들을 최소 21명 이상이 안처순의 유급이 있는 사제당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안처순이 사제당을 거점으로 응거하면서 자기 소양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성리학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지역사회에 그의 권위를 드러내고 택내리 마을은 이러한 가치와 이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적 가치 중 학자풍을 상징하는 사제당은 안처순의 사후 그의 성리학적 핵심 가치인 효를 상징하는 영사정과 결합했습니다. 영사정은 택내리 순흥항씨 일가의 상징 공간으로 개발했습니다. 안처순이 세상을 떠나자 후손들은 또 다른 상징으로 영사정을 건립하고 여기에 효의 가치를 심었습니다. 왼쪽은 영사정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사정은 안처순의 아들 안절이 완성했습니다. 그는 안처순의 행적을 계승하여 본인도 택내리에서 선영을 바라보며 망배를 위해 마을 남쪽의 언덕에 소나무를 깎고 정자를 지었습니다. 영사정은 이곳을 찾은 문인들의 언급을 고려했을 때 1534년에서 1557년 사이였습니다. 영사정은 사제당과 더불어 택내리 순흥항씨 일가의 효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마을의 성리학적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효의 정체성 계승을 통한 마을 개발 노력은 후손이 지속했습니다. 안처순의 손자 안창국은 1590년 효로 청구되어 김천도 찰방을 역임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영사정을 중수했습니다. 안처순 3대에 의한 사제당과 영사정 개발은 택내리 순흥항씨를 상징하면서 조선 후기 지역사회에서의 입지를 후원했습니다. 효의 상징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안숙과 안극효 부자는 효를 실천하고 선대 유업을 계승했습니다. 안처순이 남긴 기묘명연의 필적을 모은 기묘명연 수필과 기묘재현 수첩을 완성했는데 보시는 자료가 이들로서 현재 조선 전기의 대표적 명연들의 글씨에다 역사적 의미를 평가해서 이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17세기 현덕승, 한호, 조박, 이현, 도경유, 조속, 최응천이 모사본을 제작하였고 정호는 모사본에 서문을 지었습니다. 이는 남원 순흥항씨 일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안국효는 안처순의 행적을 정리한 사제 선생 실기 간행을 주도했습니다. 김운행과 1761년 박성원의 서문은
그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과거 후 한양에서 사원하면서 안철순의 후손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강조하여 남원 순응한시를 각인시켰습니다. 남원 순응한시 일가는 성리학적 도통의 중심에 있는 안철순이 탱내리 마을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를 형성한 영사정을 건립하여 조선 후기 마을 개발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탱내리를 중심으로 한 남원 순응한시 일족은 마을 및 종중 구성원의 결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공동의 가치를 개발했습니다. 탱내리 순응한시 일가는 불천의를 갖춘 종가는 아니었지만 주선을 중심으로 느슨한 결속을 유지하면서 문장 주도의 결속을 실현했습니다. 1742년에서 1743년 두 해 동안 수찰사에게 안양의 영당과 묘역을 수하기 위한 활동을 문장이 주도했습니다. 문장의 역할은 종손의 대표적 영역에 해당하는 향사 부분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69년 종약통문은 안철순의 제사 진행과 관련한 종원들의 기능문을 종원들에게 통지한 문서에서도 문장의 역할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발의에서 5두락 중 2두락은 덜어내어 고조부 기재사 제수 마련을 위해 잠시 문장에게 맡겨둔다. 그리고 3두락은 백평산소에 붙여서 선조 안처순 이하의 3세를 위한 해마다의 제사를 위한 자원으로 삼아서 영원히 준행할 바탕으로 삼는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이 발의 내용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문장이었습니다. 문서를 보면 통문에는 문장을 선두로 종중 구성원이 상단에 연병하고 종손 일가는 하단에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형식에서도 문정 구성원의 절충과 합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인과 동시에 문장과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문서는 비록 종손이 있지만 선영과 위터의 관리 및 기속에 대한 결의는 종중회의가 있었으며 그 중심에 문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의 내용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묘역 수요를 위한 토지도 중요한 자산으로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자산 운영의 정가와 더불어 조절자로서의 문장의 역할을 보여줍니다.